눈이 펑펑 내리던 12월의 어느 밤이었다. 캠퍼스 전체가 하얗게 묻혔고 건물 사이로 바람이 휘몰아치며 창문을 두드렸다. 기말과제 마감이 하루 남은 상황. 나는 과방에 혼자 남아 있었다. 프린터가 마지막 페이지를 토해내는 동안 따끈한 잉크 냄새와 종이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간지렸다. 시계는 새벽 4시 17분. 밖은 아직 캄캄했고 가끔씩 지나가는 제설차 불빛만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다. 그때 문이 살짝 열렸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눈발이 방 안으로 살짝 들어왔다가 사라졌다. 아직도 안 갔어.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고개를 들어보니 준혁 선배였다. 4학년 키가 크고 늘 조용히 웃는 사람. 학과 MT에서도 축제에서도 늘 멀리서만 보이던 사람. 내가 혼자 있을 때면 노트 한 구석에 이름 석자를 적었다 지웠다를 반복하던 사람. 선배는 문을 닫고 장갑에 묻은 눈을 털며 내 옆 의자에 앉았다. 모니터 불빛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다. 푸른 빛이 선배의 옆 얼굴을 비껴가니 더 또렷해 보였다. 선배는 내 노트북 화면을 슬쩍 보고는 피식 웃었다. 여기 문장 좀 어색한데 내가 고쳐줄까?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키보드를 가져갔다. 나는 얼어붙은 채로 고개만 끄덕였다. 선배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타닥, 타닥, 타닥. 그러다 문득 멈췄다. 선배의 손이 내 손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따뜻했다. 겨울인데도, 아니, 겨울이라서 더 따뜻했다. 너 손 진짜 예쁘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선배는 내 손등에 입을 맞췄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숨이 멎을 뻔했다. 선배가 일어나 스위치를 껐다. 과방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오직 모니터만이 푸른 숨을 내쉬며 우리를 비췄다. 선배는 내 손을 잡고 천천히 일으켜 세웠다. 그러고는 소파 쪽으로 이끌었다. 낡은 회색 소파. 스프링이 삐걱거리고 등받이가 살짝 내려앉아 있었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다. 선배가 먼저 내 뺨을 쓰다듬었다. 차가운 손끝이었지만 닿는 순간 뜨거워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입술이 닿았다. 첫 키스는 조심스러웠다. 서로의 숨결을 확인하듯 살짝 스쳤다 떨어졌다를 반복했다. 그러나 곧 깊어졌다. 서로의 숨이 뒤엉키고 손이 허리를 감쌌다. 선배의 손이 내 등을 어루만질 때마다 몸이 떨렸다. 나는 선배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심장 박동을 들었다. 쿵쿵, 쿵쿵. 내 심장과 같은 박자였다. 그날 밤 우리는 아주 천천히 서로에게 스며들었다. 낡은 소파는 삐걱거리며 우리를 품에 안았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렸다. 하얗게 쌓인 세상 위에서 우리만 따뜻한 섬 하나를 만들었다. 그 후로 우리는 연인이 되었다. 시험 기간만 되면 자연스럽게 과방에 남았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면 우리는 불을 끄고 모니터만 켜둔 채 소파에 나란히 누웠다. 선배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늘 같은 말을 했다. 너랑 있으면 세상이 조용해져. 나는 선배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박동을 세며 잠들었다. 가끔 새벽에 깨면 선배가 담요를 다시 덮어주고 있었다. 그때마다 다시 눈을 감고 선배 품에 파묻혔다.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시간이 흘렀다. 선배가 졸업을 앞둔 해였다. 취업이 결정된 날 선배는 나를 과방 소파에 앉히고 말했다. 졸업하면 같이 살까?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눈물이 핑 돌았다. 선배는 내 손가락에 새끼손가락을 걸고 속삭였다. 약속이야. 그날 밤도 우리는 소파에 누워 서로를 꼭 안았다. 선배의 체온이 온몸으로 전해졌다. 그날 이후로도 선배는 매주 금요일 저녁 기차를 타고 내려왔다. 나는 역에서 선배를 기다리며 손난로를 2개씩 챙겼다. 한 개는 내 주머니에,
한 개는 선배 주머니에 넣어주려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8시, 교수님이 과방문을 벌컥 열었다. 우리는 새벽 내내 얘기하다 그대로 잠들어 있었다. 담요 하나 덮고 서로를 아는 채. 교수님은 우리를 보고 한참 말이 없으셨다. 그러더니 한숨만 길게 쉬시고는 문을 살짝 닫으며 말씀하셨다. 소파 다음 주에 새 걸로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킥킥 웃었다. 그 낡은 소파는 정말로 치워졌다. 새 소파가 들어왔지만 나는 그 소파에 앉을 때마다 옛 소파가 그리웠다. 삐걱거리던 스프링 소리, 살짝 내려앉은 등받이, 우리 체온이 배어있던 그 자리. 선배가 졸업한 뒤에도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사랑은 더 단단해졌다. 선배는 서울에서 첫 월급을 받자마자 나를 데리고 가구 매장에 갔다. 우리 집 소파 같이 고르자. 그러나 나는 그때는 아직 졸업이 멀었고 같이 살 수 있는 날은 더 멀었다. 그래도 우리는 매주 만났다. 내 자취방에서, 한강 벤치에서, 24시간 카페 구석에서, 겨울이면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을 사이에 두고 손을 잡았다. 여름이면 선배가 아이스 커피를 사주며 내 머리에 입을 맞췄다. 그러던 어느 겨울, 다시 눈이 펑펑 내리던 날, 선배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제는 우리 집 소파를 사자. 상자 안에는 반지가 있었다. 나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선배는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다. 이제 정말 같이 살자. 매일 보고 싶어서 미치겠어. 결혼식은 조촐했다. 학과 동기들, 교수님까지 오셨다. 교수님은 축사를 하시다가 문득 웃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소파는 새 걸로 준비하셨죠? 모두가 웃었다. 나와 선배만 얼굴이 새빨개졌다. 지금 우리는 작은 신혼집에 산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그때 그 과방 소파와 똑같은 모델을 주문해 놓았다. 회색 천, 살짝 내려앉은 등받이, 삐걱거리는 스프링까지. 중고 사이트에서 거의 새 것처럼 관리된 걸 어렵게 찾았다. 가끔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선배가 내 귀에 속삭인다. 여기서 처음 너를 안았던 그날 기억나.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선배 품에 파묻힌다. 그러면 소파가 삐걱하고 노래를 부른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 눈 내리던 새벽 4시 17분이 다시 떠오른다. 프린터에서 막 나온 따뜻한 종이 냄새, 선배의 손등 키스, 그리고 낡은 소파 위에서 시작된 우리 사랑. 그 소파는 이제 우리 집에 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조용히 따뜻하게 삐걱거리며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 다음 편이 궁금하다면 구독 눌러주세요.